우리 배가 딱딱한 경우도 많죠. 배가 딱딱하고. 딱딱하시잖아요. 소화장애를 뭐 몇 년 동안 달고 계신 분들이 많아. 근데 보통은 어때요? 왜 그런지 모르고 계속 소화제를 사먹고 그러거든요. 소화제 먹어도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여기가 현각막이 잘 안 풀어지니까. 그래, 그렇죠. 중요한 게 그런 현경막이에요, 현경막. 현경막의 운동에 의해서 이렇게 돼요. 그래서 현경막이 이제 우리가 제가 강조를 많이 했잖아요, 현경막. 요렇게. 이 안에 이 현경막도 근육입니다. 근육이에요. 현경막도 싸고 있는 막이야. 그래서 이것도 근육이야. 근육의 일종이야. 이것도 나름대로 움직여야 돼. 여기 뭐가 있어요? 폐가 있고, 자, 심장이 있어요. 그래서 현경막이 이렇게 움직여줘야 심폐는 뭘 해요? 공기순환을 해주고, 이건 혈액순환을 해주는 거잖아요. 자, 몸에 영양분을 또는 산소를 운반한단 말이에요. 노폐물을 빼고 오는 거고, 해독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 공기는 이제 산소와 CO2, 그 다음에 질소 같은 거 필요해요. 왜 질소가 필요하냐면 우리 몸에서 아미노산을 합성합니다. 우리가 필요한 단백질은 음식에서도 섭취를 하지만은 질소를 섭취를 해요. 그래서 옛날 도인들은 식사를 안 하고도 기운을 받아들이는 게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현경막이 이렇게 움직여줘야 심장과 폐가 일을 많이 안 해도 돼. 근데 현경막 운동이 안 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심장이 한 30%, 40% 일을 더 해야 돼. 폐도 30%, 40% 일을 더 해야 돼. 그러니까 30, 40%가 기능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현경막 운동이 안 되면은. 응? 그 다음에 요 밑에 뭐가 있어요? 간과 위가 있는 겁니다. 자, 옆에서는 이렇게 움직이지만은 밑에서는 우리가 부러져 이렇게 두 개가 딱 있는 거야. 여기서 이렇게 움직여줘. 그러면은 간과 위가 이렇게 움직여야 돼. 세 방향으로 움직여줘야 돼. 그러면 간과 위가 안 움직인다? 그럼 간에서 기능이 떨어진다? 위에서 기능이 떨어진다? 자, 간에서 기능이 떨어지면은 해독하고, 그 다음에 호르몬도 만들어주고, 효소도 만들어주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간에서 지방질 소화도 시키고 해야 되거든요. 담즙도 분비를 해야 되고, 이런 분비들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지. 그죠? 간 기능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 위가 안 움직여. 그러면 소화제가 들어가도, 나한테 맞는 약이 들어가도 위가 안 움직여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좋은 약도 이거는 뭐예요? 안 움직이면은 독이 되는 겁니다. 나한테 맞는 약이 돼도.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은 현경막 운동을 정상으로 바꿔줘야 돼. 이게 첫 번째예요. 이게. 그래서 그러면 심장과 폐, 이 장부를 직접적으로 조절해 주는 게 뭘까요? 미주신경이에요. 미주신경. 미주신경. 그 다음에 우리가 환경에 의해서나 스트레스라든가 이거에 우리가 조절을 해줄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자율신경이에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위험한 시간이다. 전쟁 상황이다. 좀 약간은 좀 스트레스 경향이 있다. 그럴 때는 교감신경을 막 발휘해가지고 우리가 급하게 어디 도망갈 준비를 하고 만드는 거야. 우리가 막 스트레스 받을 때 막 심장이 막 빨리 뛰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편안할 때, 잠을 자거나 안정적일 때, 명상을 하거나 하면은 부교감 신경이 이렇게 되잖아요. 이때 뭐예요? 그 다음에 스트레스에 대처하기 위해서 뭐가 있어요? 자율신경. 자, 미주신경과 자율신경을 어디서 풀까요?
저평골. 그래서 저평골 마사지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소화에서는 뭐가 중요해요? 호르몬도 중요하고 내분비 계통이 중요하죠. 내분비. 자, 내분비 계통을 누가 조절해요? 저평골. 저평골. 시상하부, 내하수체, 손가체. 그죠? 거기에서 먼저 정상적으로 가야 갑상선도, 유선도, 흉선도, 부신도 이렇게 조절하게 돼 있죠. 그러니까 모든 내분비 호르몬의 문제. 요 문제를 어디서 시작하죠? 저평골에서 조절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저평골. 그래서 저평골이 소화치료에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자 봐봐요. 폐 기본적으로 움직이게 만들어주고 조절해주는 것은 미주신경이에요. 미주신경. 미주신경으로 그 다음에 심장, 간, 위 모든 내장을 직접 다스리는 것은 미주신경이에요. 내 조직을 직접 다스리는 것. 뇌하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은 미주신경이에요. 그 다음에 자율신경은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바뀌잖아요, 항상. 이걸 조절해주기 위해서 내 몸이 이제 변화에 적응하는 항상성을 위해서 자율신경이라는 게 있어. 그래서 우리가 갑자기 화가 날 때라든가 이럴 때 뭐 막 땀도 나기도 하고 막 별별 작용을 하잖아요. 그게 이제 자율신경. 이것도 다 저평골에서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호르몬이라든가 내분비 계통, 효소, 뭐 이런 것들. 이 모든 것들을 조절해주는 것은 뭐다? 저평골입니다. 일단 이게 저평골 마사지가 했더니, 나 소화도 잘 되고, 내 몸이 해독되고, 나 몸이 많이 가벼워졌는데, 미주신경도 좋아졌는데, 자율신경 실조증도, 나았는데, 이게 하는 게 뭐예요? 미주신경 실조증, 자율신경 실조증 치료법이 저평골에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행복한 거예요. 일단 저평골 마사지를 할 줄 아니까. 몰라요. 뭘 몰라. 또, 야, 해줄게, 이따가. 왜 그거 했잖아. 혈경막 운동은 혈명막 운동은 필요 없어. 이따 내가 가르쳐 줄게, 지금. 그래서 이제 일단은 우리가 심장하고 폐하고 간하고 위하고 뭐 소장도 마찬가지 있겠죠. 소장, 대장, 신장, 뭐 이런 모든 거, 방광, 난소, 자궁, 뭐 이런 것들 다 조절해 주는 것은 뭐다? 미주신경하고 자율신경이 이제 이렇게 기본적으로 해주는 겁니다. 자, 저평골이 정상적으로 해서 신경과 호르몬 이게 정상적으로 나가는데, 자, 중간에 어디를 거치게 돼 있어? 이 횡격막하고 아까 여기하고 중간에 어디를 거쳐? 목을 거치잖아. 목을 해줘야 돼요. 자, 경부는 뭐다? 올가미가 문제가 됩니다. 올가미. 자, 사각근이라는 근육 사이에서 미주신경이 내려오고 있어. 사각근이 굳어서 꽉 조였네? 그럼 미주신경에 영향이 와요, 안 와요? 와요. 횡격신경을 꽉 조였네? 횡격신경의 운동이 문제가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은 목이 굳어집니다. 그다음 가루를 하게 되면은 목이 굳어집니다. 우리가 컴퓨터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이 자세에서 계속 하니까 목이 제 위치가 안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축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굳어집니다. 내 몸이 아프면은 힘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굳어집니다. 그러면은, 자, 스트레스라든가 추워, 추위, 과로, 요거에 의해서 경부, 사각근이 굳어버리죠. 그러면 이 사각근 사이에 모든 신경과 혈관과 림프, 특히 아까 횡격신경을 해서 횡격막 운동이 안 되게 됩니다. 그럼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횡격막 운동이 안 되니까 호흡에 과부하가 걸려. 그래서 뇌에 산소가 못 들어갈 수가 있어. 산소가 부족하기, 내 몸의 이제 결과는 뭐가 돼요? 산소 결핍이 되는 거예요. 산소가 부족하면은 이제 졸립고 나른하고 심하면 통증을 일으키고 나중에는 뭘 일으켜? 암까지 변형을 일으켜. 예, 산소가 없으면. 산소 결핍 상태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까지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두통 같은 거 여기서 생기는 거고.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사각근 쪽이 굳어지면서 이렇게 횡격막 운동이 안 되면서 소화가 안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이제 전혀 못 움직이면 호흡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쓰러지잖아. 그게 공황장애잖아요. 공황장애 치료법이 그래서 목을 풀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목을 꼭 마사지를 해줘야겠네요. 알겠죠? 자, 여기까지 풀었어요. 그 다음에 횡격막 운동이 안 될 때가 또 뭐가 있냐면은 이 등 쪽에 여기에 어혈이 많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이것도 활주를 해야 되는데 못 해. 왜 그럴까요? 이쪽이 견갑골이 이렇게 돼 있는 경우. 견갑골이 이렇게 라운드 숄더처럼 이렇게 봐요. 이런 사람들은 다 소화가 안 돼. 여기 심장도 안 좋고. 그래서 이쪽을 많이 풀어줘야 되고 견갑골도 풀어줘야 돼. 그래서 견갑골이 이렇게 돼 있을수록 봐봐요. 흉곽에 쌓여있는 이 구조물들이 봐봐요. 어떻게 돼요, 지금? 이렇게 있으면. 근데 이렇게 다니는 사람들 많잖아요. 이렇게 다니는 사람들. 그래서 견갑골도 이렇게 풀어주면은, 호흡할 때 봐봐요. 이런 상태에서 호흡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호흡이 제일 좋은 호흡은 뭐예요? 이렇게 벌려서 들여 마시고, 이렇게 해서 내뱉잖아요. 확장하고, 축소하고. 확장하고, 축소하고. 이거잖아요. 그죠? 운동법에도, 요가도 마찬가지고, 이런 자세에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몸 펼 때, 굽힐 때, 호흡을 내쉬고.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게 자유로워야 됩니다. 그래서 어깨에 흉곽이 열려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깨나 흉곽은 마찬가지 어디서 풀어주냐면, 견갑골에서 풀어주는 거죠. 이렇게 견갑골 마사지. 그래서 견갑골 마사지를 먼저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견갑골 마사지 한다는 것은 뭐예요? 어깨하고 견부와 흉부를 같이 풀어준다는 의미죠.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견갑골을 마사지를 해서 자세를 좀 해주고 이제 마지막에 뭐가 들어가야 돼? 이제 복부 마사지 들어가기 전에 복부 지금 치료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너무 할 게 많다, 그치? 그러니까 뭐야? 전신이 좋아져야 소화가 된다는 거야. 그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그렇지. 그 다음에 아까 뭐라고 했어요? 요 복직근이 어디서부터 시작한다 그랬어? 치골에서부터 시작한다 그랬어, 이게. 그죠? 복직근이. 그래서 어디서부터? 장골, 장요근을 골반 마사지를 그래서 해주고, 이제 복부 마사지를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했죠. 이제 복부 마사지 들어갈 거야. 이렇게 다 하고. 이게 복잡한 거야. 복부 하나 이게 치료하기 위해서. 자, 그 다음에 이제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복부 마사지 이제 하는 방법은 막 주무르는 게 아닙니다. 먼저 장요근은 또 많이 늘렸죠. 아까 장요근까지 다 늘려준 거예요. 아까. 이게 충분히 이제 늘려주고 나서 이제 복부 마사지. 자, 먼저 옆으로 쭉 밀어줘요. 또 반대쪽으로 쭉 밀어줘. 요거를 5번 이상씩 해줘. 천천히 이렇게 여기부터 5번. 그 다음에 이제 밑에서부터 위로 센터를 또 5번 쭉 밀어줘. 이렇게 쫙 이렇게 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복직근하고 여기 복사근하고 이게 경계선이 있어. 요 부위를 따라가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천추 혈자리부터 쭉 올라가는 절 있죠. 그러니까 그 위치로 쭉 올라가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밑에서부터 위로 쭉 이렇게 눌러주면서도 가서도 되고 이렇게. 그래서 복직근과 복횡근의 경계선을 이제 풀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요? 시계 방향으로 점점 키워가면서 이렇게 마사지를 해줍니다. 이렇게. 다시 또 좀 줄여가면서도 하고. 근데 시계 방향이 중요해요. 시계 방향이 지구의 회전 방향하고 같기 때문에 에너지를 받을 때는 우리가 에너지를 받고 그럴 때는 우리한테 좋은 기운은 시계 방향이에요.
이제 우리한테 안 좋은 기운은 뭐다? 시계 반대 방향. 그래서 시계 방향으로 하는 거야. 네 배가 시계. 이렇게 돼야 되네 그럼. 네 배가 시계면 그냥. 아니, 시계는 여기서 보는 시계하고 내가 보는 시계하고 반대. 아니, 보는 시계로 해야지. 반대로, 반대. 어머니도 이렇게 해야 된다니까. 쪽에서 그러니까 요 방향으로,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이제 해주는 거죠. 예. 저 보는 시계잖아. 네 배는 아닌데. 그래서 이렇게 시계 방향까지 이제 해줬어. 그 다음에 이제 요 손을 세워. 이 사람이 이제 복부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깊은 데까지 촉진하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압이 단단하면은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하면서 이렇게 쭉쭉 집어넣어. 그러니까 호흡에 의해서. 호흡이 중요해요. 호흡을 들이마실 때는 아무리 해도 안 들어가. 내쉴 때 쑥 들어가. 그래서 호흡에 맞춰서 내쉬면 쑥 집어넣고 조금씩 이렇게 해보면 이제 굳은 데가 있어. 그 분을 이제 이렇게 풀어주는 거야. 이렇게. 그렇게. 배꼽이 바닥에 청재 끌어내리듯이 할 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누를 수가 있어요. 근데 요거는 이제 본인이 자기 걸 누르기를 조금 힘들기는 해. 그래서 누워서 호흡에 의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눌러줍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복부를 다시 또 이렇게 또 안정화를 시켜. 그게 아까 시계 방향으로 돌려주는 겁니다. 다시 시계 방향으로 돌려주고. 근데 이렇게 하면 이제 배 마사지가 끝났어. 그 다음에 이제 뭐 복사근도 해도 되고, 이제 그때 이제 복사근 해주고, 이렇게. 복사근 이 방향으로 돼 있으니까 이 방향, 그 다음 이 방향 두 가지 방향이거든요. 이게 수직으로 돼 있어. 그래서 이 방향을 먼저 하든 이 방향은 상관없어. 이거는. 그래서 이제 복사근까지, 그 다음에 그러니까 복부를 하고 나서 뭐래요, 이제? 복사근. 복사근이 뭐예요? 그러니까 옆에 옆구리를 해주는 거지, 이제. 복사근이. 요 방향, 요 방향. 두 가지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수직이니까 그냥 먼저 이렇게 해야 되는지 저렇게는 상관이 없어. 복사근을 먼저 마지막에 마무리하고, 자, 복부 마사지가 딱 끝났어, 보통은. 그래서 여기서 끝내면은 어떻게 돼요? 다시 가야 돼, 이제. 어디서부터? 장요근 가고, 경락근 가고, 경부 가고, 접종을 한 번씩 더 해주는 거야. 그러면 복부를 풀어준 그 느낌을 어떻게 해요? 다시 한번 내 몸에 익숙하게 해주는 건데, 그게 효과가 몇 배나 될까요? 복부 마사지 한 거보다 이렇게 마사지, 전신 마사지가 된 거거든? 그러면은, 아까 요 접종골하고 요 견갑골, 장요근만 기본 세트로 마사지를 해주는 것이, 어머니 생각을 해봐요. 이렇게만 해서 한 20분 한 거야. 이게 제일 비싼 마사지 있잖아. 한 3시간, 2시간짜리하고 맞먹어. 효과가 맞먹어. 근데 그걸 2번 해주잖아. 복부 마사지 할 때. 앞에 먼저에서 풀어주고, 뒤에서 풀어줬잖아. 그럼 지금 4시간짜리를, 효과를 보는 거야, 4시간짜리를. 1시간, 이제 복부 푸는 시간까지 합하면 1시간이라고 생각하면은, 어떻게 될까? 손님들이. 어? 가성비 죽이지. 제일 비싼 거, 비싼 마사지라고 하는 거, 최고고. 그러니까 우리가 슬렁슬렁 하는 그런 마사지가 아니고, 우리 마사지 하시는 분이 있으니까 알잖아. 제일 좋은 걸로. 나는 내가 제일 효과가 좋아. 너무 만족해 하는 거, 그 2시간짜리 마사지, 그거하고 맞먹어. 오히려 더 나아. 그러니까 지금 사각근 해줘 보니까 반응이 시작과 끝을 사각근으로 해주니까 어떻게 돼요? 만족도가 확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환자가 받아들이는 마사지가 다르지. 왜냐면은, 그치.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강도 조절을 하면 되거든? 근데 지치지가 않아, 이거는. 그래서 중요한 거 내가 가르쳐 줄게요. 소우주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소우주. 혀 끝을 위천장이 되는 거 있죠?
그러니까 시술하는 사람이 자기 기운을 써버리면은 몸이 지쳐서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시술하는 사람도 소우주를 만들어야 돼. 그래서 계속 호흡하면서 기운을 계속 만들어야 돼. 그 다음에 왜 받는 사람이 피곤해? 소우주를 안 해서 그래. 왜냐면 그거 받으면서 자기 몸이 기운을 써버리는 거야. 아파 하면서 써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받는 사람도 여러분도 저한테 마사지 받거나 침 맞을 때 항상 명상할 때도 위천장에다가 혀를 살짝 대고 있어야 돼. 그리고 이래야 내 몸과 마음이 이완이 돼요. 그러면은 쉽게 몸이 이완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마사지 효과가 배가가 됩니다. 이해가셨죠? 그러니까 항상 달고 살아야 돼, 혀끝을. 저는 말할 때, 마실 때, 먹을 때 빼고 세 경우 빼놓고는 무조건 붙여 있어요. 원래 그게 더 붙여져 있는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붙여져 있는 거 아니야. 이게 전생에 수련을 한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붙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습관적으로. 근데 그 일반인들은 절대 그걸 모르고 지금 붙이고 살았어요. 나한테 처음 들어보잖아. 입 다물 때 응. 여기다 살짝 붙이고 이게 붙이는데 이게 보통 떨어져 있어. 이게 소우주를 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은 혀끝을 천장에 대는 게 왜 중요하냐면은 여기 우리가 저작근이라고 하잖아요. 저작근이 오픈이 돼. 그러니까 우리가 추나 얘기하잖아요. 그럼 오픈하고 한 사람들은 따다다다 맞춰져. 이게 뭐냐면은 저작근 하악 관절이 오픈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은 씨름 선수라든가 힘쓰는 사람들 다 마우스피스 끼죠. 막 주먹질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권투 선수도 그러고 역도 선수도 마우스피스를 끼워야 돼요. 안 그러면 이게 다 가장 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탐지치의 마음을 쓸 때는 무조건 이게 우리 화가 나면 하잖아. 이게 이업도 깨물는 거예요. 그럼 이 하악 관절 여기부터 저작근부터 힘을 쓴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저편골부터 힘을 쓴다는 거거든. 이게 바로 영향이 와요. 그러니까 이거를 몸과 마음을 풀어주는 의미가 요겁니다. 무슨 말 알겠죠? 이게 저편골 마사지 기본이라고 보면 돼요. 이게 저편골을 오픈시켜주는 거야. 소우주가. 이제 이해가시죠? 그래서 마사지 할 때도 꼭 시술 받는 사람도 소우주를 하게 하고 하시는 분도 소우주를 해야 돼요. 여러분은 평상시 명상을 해도 소우주를 해야 됩니다. 소우주를 하면 단전호흡이 그냥 돼요. 근데 단전호흡이 왜 안 돼요? 소우주를 안 해서 안 되는 거야. 그럼 소우주를 하고 있으면은 어때요? 그냥 걸어 다니면서도 단전호흡이 그냥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끊어주시고.